안녕하세요 여러분. 6학년 2학기 사회 대단원 1단원의 소단원 2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단원부터는 기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어떤 다양한 기후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기후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씨랑은 좀 다른 의미인 거죠. 날씨는 하루하루의 날씨를 말하는 거지만 기후는 아주 오랫동안 보고 크게 말하는 개념입니다. 세계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 세계의 기후를 한번 볼게요. 기후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총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색깔로 표시된 거는 5개, 그 다음에 사선으로 표시된 게 1개. 혼자 사선으로 표시됐다는 거는 뭔가 다른 특징이 앞에 5가지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겠죠? 먼저 열대기후는 빨간색이고요. 건조기후 주황색, 온대기후 노란색, 냉대기후 초록색, 한대기후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쭉 보면서 아래에 있는 질문에 대답해 볼게요. 적도 부근에는 주로 어떤 기후가 나타나는지 살펴봅시다. 적도는 어디예요, 여러분? 위도가 0도인 선을 말하죠. 자, 여기. 위도가 0도인 이 가운데 쭉 그어진 가로선이 적도입니다. 적도에 있는 부근. 자, 색깔이 어떤가요, 주로? 그쵸, 빨강이죠? 빨강색은 즉 열대기후입니다. 적도 부근에는 주로 열대기후가 나타나나 봐요. 적어줄게요. 그렇다면 남극 대륙에는 주로 어떤 기후가 나타나나요? 남극 대륙은 어디예요? 자, 바로 보이는 여기와 자, 여기는 어떤 기후죠? 온통 파란색인 걸 봐서 한대 기후가 나타나네요. 건조기후는 무슨 색이죠? 주황색이죠. 주황색은 주로 어느 지역에 나타나나요? 주황색을 볼게요. 일단 여기 이쪽에도 주황색, 그 다음에 살짝 아래쪽으로 봤더니 여기에 주황색이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의 공통점. 힌트는 여기가 적도라는 점입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여기와 여기 대칭의 느낌이 있어요. 그 말은 위도를 한번 살펴보실래요? 이 대륙 시작점이 한 위도 20도 정도에서 시작하네요. 이쪽도 시작점이 여기가 0도였고 여기가 30도였으니까 이쪽이 거의 위도 20도 정도부터 시작해서 쭉 가고 있어요. 반대쪽으로 내려와 볼게요. 반대쪽으로 내려와도 여기가 위도 20도 부근에서 쭉 주황색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30도였기 때문에 이쪽쯤은 2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건조기후는 위도 20도 정도의 부근과 또 여기 보면 중앙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의 큰 대륙 안에서도 중간에 있다, 중앙에 쏙 파묻혀 있다 해서 중앙아시아인데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건조기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적어볼게요. 자, 위도 20도 일대와 중앙아시아를 보면 진정한 내륙이라고 할 수 있죠. 바다가 아니고 이쪽이 다 육지에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바다와 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바다와 먼 만큼 더 물과 멀기 때문에 건조하다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도 20도 일대에서는 왜 건조기후가 나타나나요? 이 이유를 설명하자면 초등학생 이상의 수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여러분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아직은 그냥 위도 20도 일대와 중앙아시아처럼
바다와 먼 지역에서는 건조 기후가 많이 나타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세계는 적도지방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데 이는 기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적도지방이 동그라미, 지구가 동그라미라고 치면 여기 가운데죠, 가운데. 적도에서 극지방은 여기죠, 여기랑 여기.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또는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기온이 점차 낮아진대요. 추워진다는 말이죠. 해당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 등을 기준으로 기후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기후를 어떻게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구분하냐면 기온과 강수량이다. 기온과 강수량이라는 단어는 핵심 키워드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기후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공기의 온도가 기온이고요. 강수량은 눈이나 비 같은 걸 다 합쳐서 내린 물의 양. 눈도 강수량에 포함된다는 점, 비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 자, 왜 적도지방에서 극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볼게요. 태양의 열을 많이 받는 적도 부근은 여기는 밑줄 그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열을 많이 받는 적도 부근, 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태양열을 적게 받는 극지방 부근은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 또한 각 나라의 위치나 지형에 따라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 말은 우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태양이 여기서 지구를 비추고 있어요. 물론 실제 크기는 태양이 훨씬 크겠지만 선생님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정도로 표현했다는 거. 여기서 태양이 열을 쏘아대겠죠. 빛과 열을 지구 쪽으로 쏩니다. 이쪽으로도 쏘고 이쪽으로도 쏘고 이쪽으로도 쏩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가장 가까이에서 빛을 쏘는 구간이 어디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거리만 봐도 여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여기 극지방이 여기고 여기가 이제 적도 부근이잖아요, 적도. 그러면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짧은 곳이 적도 구간이고요. 가장 먼 곳이 극지방이에요. 태양이 빛과 열을 쏘는데 거리가 짧으면 당연히 더 더울 수밖에 없겠죠. 더 덥고 기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태양과 거리가 가장 멀다면 기온이 낮고 추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태양을 열을 많이 받는 부분이 적도 부근이 되는 거고 적게 받는 부분이 극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점점 기온이 낮아진다. 그래서 적도는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데 극지방은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 이해되시겠죠? 마지막 말은 우리가 다음 장을 공부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의 기후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고산 기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여러 가지 기후들을 특징을 공부해 볼게요. 아까 있는 세계 지도를 지구본 모양으로 바뀐 그림이에요. 그림을 보니까 여기 적도가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앞이랑 똑같이 적도 부근은 빨간색인 열대 기후가 나타나요. 열대 기후의 특징 한번 볼게요. 열대 기후는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며 건기와 우기가 나타나는 곳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온이 높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왜? 무엇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태양열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반대로 가볼게요. 반대쪽 극지방. 극지방이죠, 여기. 극지방은 한대 기후가 나타나요. 한대 기후는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매우 낮은 기후로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달도 10도보다 낮다. 높아봤자 10도. 여기는 기온이 매우 낮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대랑 한대는 위치도 반대, 기온도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냈을 때 정말 추운 데가 한대, 정말 더운 데가 열대라고 칩시다. 그럼 이 가운데에 뭔가 있어야겠죠? 이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바로 온대와 냉대 기후입니다. 딱 들어도 온, 냉 느낌이 오죠? 냉은 어느 쪽에 가깝겠어요? 이쪽에 가깝겠어요? 이쪽에 가깝겠어요? 그렇죠. 냉은 한쪽에 가까운 기후입니다. 그러면 남은 온대 기후는 그래도 가운데긴 하지만 열대 쪽에 가까운 기후이겠죠? 자, 이렇게 목욕탕으로 치면 온탕, 냉탕, 이건 얼음탕, 얘는 열탕, 거의 불가마 수준이라고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외울 때도 그냥 이렇게 4개는 세트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온대 기후 먼저 살펴볼게요. 온대 기후는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기후로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며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다. 꼭 우리나라 사계절 기후 설명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죠? 사계절이 있고 뚜렷하고 여름은 덥고 장마도 있고 강수량이 많은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보다는 훨씬 적다. 그럼 반대로 냉대는 온대랑 마찬가지예요. 사계절이 있어요. 냉대도 사계절이 있지만 온대 기후보다는 겨울이 더 춥고 길다. 자, 그러면 한냉 온 열은 그나마 외우기 쉽죠. 나머지 건조 기후 볼게요. 건조 기후는 1년 동안의 강수량을 모두 합쳐도 500mm. 500mm면 50cm예요. 50cm. 50cm가 채 안 될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야말로 비가 없고 물이 없는 건조한 기후다. 건조 기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위도 20도 부근과 중앙아시아 내륙에서 나타난다. 자, 이렇게 5가지 기후를 먼저 알아봤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하나, 아까 혼자서만 사선 표시가 되어 있었던 그 고산 기후를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볼게요. 고산 기후란 무엇일까? 해발 고도가 높은 고산지대는 1년 내내 날씨가 서늘하다. 날씨가 서늘하대요. 그 이유는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이다. 밑줄 그을게요. 적도 부근은 기온이 매우 높지만 우리가 계속 배웠죠. 적도는 기온이 높지만 열대 기후니까요. 근데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 산이 많은 산지는 1년 내내 월 평균 기온이 15도 내외로 우리나라의 봄철처럼 날씨가 온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도 부근에 있어도 무조건 다 열대 기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도 부근에 있지만 그 지형 자체가 산 꼭대기처럼 아주 높은 곳에 있으면 아무리 적도여도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고 15도 내외 정도가 됩니다. 이게 바로 앞에 페이지에서 각 나라의 위치나 지형에 따라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 문장과 통하는 거예요. 적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열대가 아니고 지형이 아주 높으면 고산지대면 고산 기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고산 기후는 색깔을 구분하지 않고 아무데나 그냥 막 나타나죠. 건조 기후에도 나타났다가 초록 색깔, 냉대 기후에도 나타나고 이쪽 한대 기후에도 고산이 그냥 겹쳐 있는 거예요. 여기도 열대 기후에도 나타나고 여기 다 사선이죠. 열대고 건조고 온대고 냉대고 한대고 가리지 않고 일단 지형이 높으면 고산 기후가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고산 기후라고 한다.
고산기후는 무더운 평지보다 인간이 생활하기에 유리하다. 그쵸? 덥지 않으니까 살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고도가 높은 곳에 도시가 발달하기도 한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의 해발 고도는 2000m 이상이며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의 해발 고도는 3600m 이상이다. 2000m랑 3600m가 어느 정도냐면요. 백두산의 고도가 해발 2750m예요. 그러면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 꼭대기에 볼리비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수도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같이 그 나라에서 가장 발달해 있는, 근데 그게 백두산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잉카 문명을 대표하는 페루의 마추픽추 유적지도 고산 지역 중 하나이다. 자, 여기는 사진인데요. 콜롬비아의 고산 도시 보고타. 자, 여기 보니까 산을 거의 구름과 맞붙어 있다고 느낄 정도로 높은 지대라는 거를 느낄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산이 보이는데 이 안에 라파스라는 수도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페루의 마추픽추라는 유적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 있는 높은 고산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책 정리하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세계의 기후의 의미와 기후를 분류하는 기준을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기후의 의미와 분류 기준을 적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총 6가지 기후에 대해서 적어볼 건데요. 6가지 기후가 각각 어느 지방에서 발달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에 그림, 이거 지구예요. 그림을 그려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내려갈 테니까 일시정지 후 필기 합시다.